모아타운 팀장 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남곡동 6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와 내빈 소개가 있은 후 용역사인 주식회사 유선 엔지니어링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LH 차별형 소규모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들리세요? 더 크게요? 먼저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하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신 국민의힘 관악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이신 임망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회 손숙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빈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일정상 직접 참석 못하셨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응원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정태우 국회의원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양 남곡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우입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우리 안양 남곡 주민 여러분께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안양 남곡동 일대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정말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번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가 크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모아타운 사업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리계획 고시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곡동 697-21대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막힘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입니다. 저도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악구청 LH 관계자분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안양 남곡동 주민 여러분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성신 국민의힘 관악을 당협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거 환경을 정말 깨끗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방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공간을 다시 구조를 형성해서 새로운 구조로 만든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맞죠? 특히나 이 지역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도요. 그리고 아마 박공팔 추진위원장님이시죠? 준비위원장님이신가요? 준비위원장님께서 그래도 행정가 출신이고 행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악구에서 정치를 하고 지역에서 의원을 하면서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특히 많이 했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휘둘리는 경향이 되게 많았고요. 또 정비업체도 잘못 선정하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제가 보니까 공공관리로 가는 거잖아요. 공공관리 선정할 때 저와 민영진 의원님께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서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부탁해서 저희도 많이 가서 부탁을 했고요. 선정되는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LH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LH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옛날에는 모아타운이 없었고 가로정비 주택으로 했을 때는 한 군데 한 군데마다 전부 다 사업 주체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준비위원장님께서 여러 군데에 그 개별 단지를 묶어서 여러분들 나누지만 묶어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을 만들어낸 것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입니다만 이것을 잘 받아서 추진해 주신 박건팔 회장님께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단계별로 잘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영종들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받으셔서 아마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좀 더 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여기 계시는 이만근 의원하고요. 우리 또 민영진 관악구 의원님, 손석희 의원님과 함께 저희가 당은 다릅니다만 당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을 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당을 너무 따지는데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 정태 의원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 나서서 돕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임만균 환경수자원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 임만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곡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설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남곡동 모아타운은 제가 사실 선정 때부터 신경을 많이 썼던 곳입니다. 선정 때부터 쉽지가 않았었는데 모든 정비 사업이 그렇듯 사실 그 구청의 의지가 없으면 처음 시작하기부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박준희 구청장께서 어떠한 정치적 유불리나 이런 걸 떠나서 노후된 우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의욕과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처음 시작 때부터 조금 수월하게 나갔는데 또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이성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공공관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기본 방향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6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심의하는 도시계획 심의, 또 지구단위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건축 심의 등 서울시의 모든 개발 심의는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이 계획안이 올 연말 정도에 또 서울시의 통합심의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우리 관악구는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만 보더라도 이제 신림 7구역이 있죠, 난양동에. 그리고 여기 모아타운이 있고 맞은편에 모아타운도 있고 또 남곡동 우림시장 쪽에도 신속통합이 있고 그 밑에 법원단지 쪽에도 약 5만 평이 넘는 신속통합이 선정이 됐습니다. 향후 이러한 개발들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곡선인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문자를 요즘 많이 주셔요. 남곡선이 어떻게 되냐고. 남곡선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안 된 게 아니고 저희가 예타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성 가지고서는 떨어질 확률이 거의 자명하기 때문에
정태호 국회의원께서 기재부랑 협의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지금 예타에서 BC 방안을 좀 많이 높이는 방안으로 용역을 끝내서 올해 5월 6월 말에 대광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 정태호 국회의원께서도 영상으로 인사하셨듯이 지금 기재위 간사로 계시니까 이제 저희가 연말 정도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예비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저층 주거지를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과 또 교통까지 여기 계신 우리 이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 정말 애쓰고 계시고 또 정태호 국회의원님 중앙에서 애쓰고 계시고 우리 손석희 구의원님 민영진 구의원님과 함께 당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내빈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의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권준영 도시사업본부 소장님께서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 및 추진 경위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주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으로는 관악산 난양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위치는 남곡동 697-20번지 일대, 면적은 41,569회가 되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총 501명, 노후도는 81% 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작년 7월에 저희는 5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 용역사가 이제 저희 용역에 대해 착수를 했고요. 12월에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정회의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6월 달에 서울시 모아타운 통합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오늘 주민 설명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황 분석 부분입니다. 인근 개발 계획인데요. 저희 대상지를 보시면은 남북축으로 지금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저희 대상지 남측으로 신림 7구역 재개발 구역이 작년에 결정된 바 있고요. 저희 북측에 신림동 655-78번지 일대 모아타운도 작년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저희 신통이나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부분으로서 예정된 개발 움직임도 다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지금 도면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으로 살짝 진한 노란색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종이 64%, 2종이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 현황입니다. 대상지 북측에 있는 부분은 제일 낮은 데가 40m, 최고가 59m, 그래서 19m의 차이가 있고요. 남측에 있는 부분은 45에서 78, 33m의 표고차가 있어서 조금 급경사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는 대부분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 중에 사유지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저희 남곡로변, 대상지 우측에 있는 도로변 남곡로변으로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 가로 현황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대부분 6m 미만의 도로이며 보행자 편의시설이 전무한 급경사지의 도착원용 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원 및 문화재 진입로 현황입니다.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상지 좌측으로는 파크 골프장과 묘역이 있어서 대상지를 통과해서 공원 및 문화재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상지 남측에 있는 산책로와 경작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대상지 내에 위치한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재단 소유의 종교시설은 은현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인 소유의 근생으로 저희가 매입 대상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역사 및 문화자원 현황입니다. 묘역 및 느티나무 보호수가 저희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약사항과 보정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 구상 및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관리 계획의 기본 방향은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그린 커뮤니티 단지로 정했고요. 그에 따라서 적정 규모의 사업 단위 설정, 그리고 세대수 및 개발 밀도를 고려한 기반시설 계획, 그리고 보행친화적인 커뮤니티 가로 조성, 그리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4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시행구역 사업 단위 설정인데요. 주민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저희는 사업 단위를 설정을 했고, 주진구역 면적 완화를 통해서 대상지 남측의 구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저희는 북측, 남측 2개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 진입로를 확보를 하고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대상지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또 입체 결정을 통해서 지하 공간을 저희 대상지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했고, 기존 시설을 고려한 공원 및 공공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커뮤니티 가로 조성입니다. 지금 남곡로변으로 해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 배치 구간을 설정을 했고, 그와 맞닥뜨려서 공동이용시설,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공동이용시설 배치를 해서 가로 활성화와 난양공원, 문화재와 연계된 보행 친화 가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조성 및 스카이라인 계획입니다. 경사 지형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저희 북측 블록은 2단으로, 남측은 4단 정도로 되는 대지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 포함한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북측에 있는 사업추진구역 1, 남측에 있는 사업추진구역 2, 2개의 구역으로 공동주택 용지가 들어가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사회복지시설, 제 대상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과 그런 부분들을 이전해주는 B1이 되겠고요. B2,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상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은현교회를 이전해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저희는 1종과 2종 7층 이하 현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근본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사업 추진 구역 1, 2도 마찬가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은 법적 상한 250% 이하로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용도지역 상향전의 기준 용적률을 해서 이제 임대주택 30%의 기부 체납을 통해서 용도지역 상향 후 저희는 지금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요. 거기서 이제 임대주택 매입형 20% 이내로
계획을 했을 때 법적 상한 능력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는 1056세대, 그 중에 임대는 252세대가 되겠습니다. 북측 1블럭에는 295세대, 그 중에 임대는 70세대, 남측 2구역은 761세대, 임대는 182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비 전에 현황 건축물이 드러나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네, 근본에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이제 1구역과 2구역으로 보이는 그림이 분명히 되겠습니다. 1구역은 이제 계획 용적률 262.68%, 이제 남측의 2구역은 271.91%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저희 그 대상지 선정은 다 이제 절차가 다 진행이 됐고요. 계획 수립에서 저희는 관리계획 수립을 했고 사전 자문까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공람 공고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주민공람 공고가 끝나게 되면 서울시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서울시에서 통합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가 나게 되고요.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고 그럼 그 뒤에 종합설립인가 통합심의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인가 권리처분 이 중 잡고 중공순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그 관악구청과 저희 용역사가 이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LH와 용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H 참여 모아타운의 공공관리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준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전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질의응답은 LH 공공참여 사업 설명이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곡동 모아타운은 2024년 12월 서울시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LH가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은 공공참여 방식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현재 공공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LH 서울지역본부 소규모 정비사업팀 민건희 과장님께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LH 서울지역본부 소규모 정비사업팀 민건희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난곡동, LH가 난곡동 모아타운과 만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난해 저희가 서울시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MOU하고 공공관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공모를 시행을 했고 거기에 이제 주민분들께서 높은 동의율을 얻으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업 개념으로는 공공, 저희로 보면은 LH가 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실행, 즉 공동사업 시행을 하던 LH가 사업을 하던 이 실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의 지원을 통해 사업 실행력을 강화하고 완결형 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런 목표로 저희가 공모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모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모아타운 사업 여건 악화 요소라는 게 있어요. 고도 경관지구가 있다, 이 개발 주체가 불명확하고 갈등이 있다, 경사지, 구릉지라서 이 개발이 어렵다 등등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하는 기준 중에는 이런 고도 제한 경관지구로 주민분들께서 직접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사업지구를 선정
과정에서도 많이 고려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저희 LH가 이 사업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참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지원 인센티브가 있어요. 저희 모아타운에서는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2만 제곱미터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존의 1, 2구역을 합해서 지금은 2구역이라고 부르는데, 2구역 같은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래서 실제 LH 없이는 이 주민분들만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은 사업이 안 되지만, 공공이 모아타운에서 참여를 하면은 4만 제곱미터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의 그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입니다. 증가 용적률의 50%에서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 LH가 인수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종상향이 됐을 때 이 증가 용적률의 50%만큼을 서울시에서 인수를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 또는 SH가 주로 인수를 해왔을 텐데, 이제 문제점은 그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인수하는 가격이 이 토지비는 기부 취납으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저렴하게 이제 시에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을 공공이 함께하면 30%로 완화를 해주겠다. 즉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이건 이제 주택법상 우리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이 LH가 참여해서 이 공공성이 확보가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그 지역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해당은 안 되는데, 향후 몇 년 안에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LH가 참여를 했을 때 큰 강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인 사업관리, 오른쪽 위에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 설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관리 계획을 아까 멋있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H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서울시와 관악구와 함께 이 주기적으로 공정회의를 하면서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른 모아타운 대비 신속하게 통합심의까지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전점검까지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조합 설립, 공동사업 시행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초기 사업, 초기 자금 지원 등 재원 조달, 이 부분도 제가 다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모 신청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16개 모아타운이 이제 공모에다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0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LH는 6곳 모아타운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 글씨가 이제 LH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참여 모아타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LH가 참여하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인데요. 먼저 공공시행 방식과 공동시행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시행 방식은 LH가 단독 시행을 한다. 그리고 공동시행 방식은 조합을 설립을 하셔서 LH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해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에 그림을 설명을 드릴게요. 허그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인데, 이 정비사업을 할 때는 그 허그에서 정비사업 자금을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위한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근데 이때 LH가 참여를 하면은
일반적인 이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서 LH의 신용이 높기 때문에 그 그 대출 한도라든지 대출 금리 부분에서 일부 우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LH가 참여함으로써 이 기금을 가져오는 데서 유리하다. 그렇게 돈을 가져와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시행 방식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공동시행 방식에서는 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 어떤 주체를 구성하실 건지가 이제 관건인데요.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는 이 LH를 공공시행자로 이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법상의 주민분들께서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민대표회의라는 것은 이제 LH가 단독 시행을 하지만 LH 마음대로 사업을 하지 말라. LH가 원하는 시공자 뽑지 마. 주민이 원하는 시공자 뽑아.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얘기를 못 할 수 있으니 주민분들이 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라고 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LH가 실제 사업을 추진을 하지만 주민대표회의라는 그룹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시공자 선정도 직접 하실 거고 그리고 주요한 사업 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LH와 주민이 함께 시공자 그리고 정비사업 관리업자 등의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그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일반 분양자로부터는 이제 분양대금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 사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주민대표회의냐 조합이냐 이 조합 방식이면은 주민분들께서 조합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직접 추진을 한다. 근데 LH가 지원을 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LH가 이제 사업비, 초기 사업비나 이주비 등을 이제 조달을 좀 도와드려요. 저희가 뭐 직접 빌려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브를 통해서 빌려드리는데 이제 뭐 그 부분과 일부 뭐 사업 절차에서 사업 과정에서 뭐 어떤 서류적인 검토 부분을 좀 도와드리긴 하는데 실제 추진은 조합분들께서 주민분들께서 직접 하신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자세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행자 LH 단독인 경우에는 추진 방식은 공공시행자면 LH 단독, 공동시행자면 조합과 LH가 함께한다. 그리고 주민기구로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대표회의. 주민대표회의는 이제 협의를 하는 기구고 단 시공자 선정은 직접 한다. 그리고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 설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의결이라고 써 있어요. 그 주요한 사업 절차에서는 조합총회에서 이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그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조합총회 하기 전에 대의원회를 하고 나서 그 총회 전에 주민분들께 고지하고 이런 그 법적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합 추진 방식보다는 공공시행자가 좀 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의요건 부분에서는 이 공공시행자 방식에서는 이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동시행자 조합 방식에서는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조금 더 이 동의율을 크게 요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경비 부분인데 주민대표회의든 조합 운영이든 다 조합의 사업비로 경비가 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 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공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식으로 하든 주민분들이 뽑게 돼 있다. 이것도 법에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LH가 참여하면 LH 아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휴먼시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 실제 시공자가 어디가 들어오든 이제 시공자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원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시공자 브랜드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LH 단독 시행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공공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하겠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 방식의 경우는 이런 법적 동의 요건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지만 LH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 방식이라고 관리 처분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똑같이 관리 처분 방식이기 때문에 LH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 사업에서 난 이득을 LH가 가져간다 또는 손해를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업에 이득이든 손해든 주민분들께서 이 분담금 또는 잉여금으로 이제 가져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기존에는 공동시행, 조합 방식으로만 사업을 추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표는 일단 그 공동시행 위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조합이 단독으로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이 20%가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상 용적률을 적용해서 법보다는 한 50% 정도의 낮은 용적률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주민분들께서 이 20%의 임대주택을 확보를 하신다면 법적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50% 더 높은 용적률로 개발 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조합과 공공이 근데 이제 함께 하는 경우에 20%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리지역 모아타운 안에서는 4만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그리고 기부 체납해야 되는 임대주택 역시 30%로 낮췄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사업성을 더 좋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왼쪽 아래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4만 제곱미터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내용도 사실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추진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고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을 74곳 38,000호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 숫자는 사실 그 대부분이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50곳 7,600호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50곳 7,600호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 곳에 한 150호 정도거든요. 이게 진짜 소규모 정비였는데 아까 저희 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는 상상도 안 되죠. 이제는 정말 중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군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것도 LH에선 하고 있고 38곳 6만 1,000호 정도인데 이것도 지금은 일단은 대부분이 추정치라서 정확한 값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작년 기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추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규모 정비 사업팀에서 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41곳, 자율주택 5곳, 모아타운 10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56곳이고요. 가로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41곳 중에 실제 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한 2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동의율을 받아서 동의율 80%를 충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한 반타작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사례를 조감도 가지고 그냥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 있는 어떤 지구고요. 그 건설사는 하나건설이라서 나중에 포레나라는 이름으로 아파트 지어질 거예요. 2만 제곱미터 초과 1호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통합심의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조합업 분양 앞두고 있는 지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2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사업장이었는데 LH와 함께 해서 2만
2만 제곱미터 초과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던 사업이고 두산건설에서 시행을 지금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두산 위브 혹은 뭐 위브 더 제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조합에서 지금 열심히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둔문건설 T 이스트도 있고요.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음은 이제 세계구역 통합 건축 협정을 통해서 세계구역을 통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지구인데 이 사진은 사실 조금 현재 계획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공동시행 약정을 추진해가지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2만 제곱미터 정도 지금 추진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성북구에 있는 지구고요. 여기는 이제 1만 제곱미터 초과 1호 사업이에요. 주민제한형으로 모아타운 1호 사업이 됐고요. 주민제한형 모아타운 1호 사업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자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LH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저희 국토부 LH, 서울시, SH 이렇게 공모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어왔던 사업장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지구고요. 이수건설이 브라운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진구의 한라건설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천이고 다음에 인천이고 그냥 좀 멋있는 사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넣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질의응답이라고 써놨는데 LH 단독 질의응답이면은 이걸로 하겠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질의응답은 한 번에 하겠다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민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문과 LH 참여형 사업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당 2개 이내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오늘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실 주식회사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이마영 실장님, LH 소규모 정비사업팀의 민건희 과장님께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우리 소유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야. 또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조합을 설립이 하게 되면은 LH도 협조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협조를 조합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그 협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좀 막둥이가 이렇게 내줘야지 주민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저희가 저희 본사에서 공동시행 약정서라고 이제 표준화된 양식이 있어요.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시게 되면은 조합총회를 이제 해가지고 50%의 동의로 LH를 공동시행자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와 이제 약정이란 걸 체결을 해서 거기에 있는 업무 분담을
업무 분담 내용대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이제 크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이 주민 조합에서 이제 사업 시행 인허가 전반을 이제 관장하게 되고요. 또 조합을 운영하시고 이 LH는 초기 사업비와 이주비 조달을 이제 담당을 하고 그리고 각종 인허가 또는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계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계가 어떻게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내부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합 정관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기타 이 사업비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합심의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분들께서만 이거를 판단하시기 어려우실 때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드리고 실제 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등의 그 입찰 지침서 그리고 시공자 계약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은 조합이 그 시행사가 되죠.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조합이 시행자가 되면은 그 지금 LH에서 협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조합이 좀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문제는 정관을 이제 조합을 구성했던 그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을 시행령을 어디 시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그 정관을 어떻게 정관을?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관도 결국에는 이 주민분들께서 창립총회 때 확정을 지으실 거예요. 근데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구도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표준 정관이라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걸 기초로 하시는 데가 많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조합원이 되실 분들께서 이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이런 건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하시면은 이제 법이나 그 관련 기준에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주민분들께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LH에서 그 단독으로 했을 때 그러면 시행자가 LH가 되는 거죠. 예. LH가 되는데 그러면 LH가 되는 주민들 대표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면 거기 이제 주민총회에서 이제 주민대표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이현정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러면 주민대표가 선정함과 동시에 그 협약서를 체결하는 거예요. 주민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정법상에 그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면은 공공시행자로 이제 지정을 했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공공시행자로 지정을 해본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1호 사례일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니 주민대표가 구성이 되면은 주택공사하고 협약서가 체결돼야지 협약서 없이 어떻게 사업을 시행 규정이라는 거를 마련을 하시게 될 건데요. 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백희곤 차장입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면은 이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공공시행은 공동시행에 대한 또 약정서를 별도 체결할 것입니다. 별도의 약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협약서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주민대표하고 예. 그 협약서가 체결돼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 예. 그 설명회를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만 할 거 아니라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역별로 별도로 좀 심화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LH에서 하면은 시공비가 평당 단가가 안 나오지만은 대충 얼마 합니까? 저희는 지금 사업성 분석할 때 보통 현재 기준으로는 평당 85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850을 했을 때 분양가는 어느 정도에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현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감정평가로 감정평가 조무 간평을 해서 추정치도 이제 얻고 주변 사례를 보고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시점에 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 삼성이나 대림하고 공사를 했을 때 시공사 계약을 작성을 했을 때 LH에서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삼성과 대림이나 현대하고 우리가 그 별도 협의를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했을 경우에 LH공사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조합을 설립해서 저희와 공동 시행을 한다고 하면은 공동 시행 약정을 체결을 하고 이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런 그 시공사와의 어떤 협의 그런 자리에도 참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계약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 작성 부분도 검토를 이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공동 시행을 했을 때 이거를 공동 시행을 했을 때 LH에서 마진을 몇 프로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거지 왜 뭐 삼성이나 현대하고 했는데 왜 LH가 그거를 껴들어서 도움만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을 정비사업 비용을 해서 몇 프로를 가져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 하면은 저 나중에들 그 집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H공사에서 뭐 평당 2천만 원 했을 때는 그렇게 팔았을 때하고 삼성 현대 했을 적에는 2,500이나 3,000 시가가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기 하시는지. 죄송한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첫 번째 질문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이나 현대하고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왜냐하면은 공사비가 LH공사에 공사비가 있고 그 사람들 공사비가 있고 그러면 그 금액이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우리가 집을 팔고 나갈 때 저 금액이 이 LH과하고 솔직히 상당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하는데 LH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현대나 삼성하고 계약을 했을 때 LH에서 그 순수 업소보로 해서 도움을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LH가 수수료들을 막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공동시행 약정서라고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수수료가 그 안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본사 기준으로는 이제 3%인데 뭐의 3%냐? 이 공사비, 설계비, 정비용역비 등의 3%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공사비고요. 뭐 그래서 3%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요. 그 만약에 그러면 삼성하고 계약을 했다. 계약을 했을 때 꼭 공동 시행을 해야지만 공동하고 입주자하고 공동 시행을 했을 때만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못 준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약정서에 의거해서 업무 계약, 부담이 있어야 네. 되는 거다 보니까 예, 공동 시행을 했을 경우에만 도움을 주신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까? 조합 방식의 경우는 이제 공동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조합 설립하고 공동 시행 하기 전까지 저희가 뭐 시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시와 관악구청에서 저희 모아타운의 관리를 신속하게 수립해서 그 주민 공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용적률과 임대주택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그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그 설계 용역회사에서 270% 가까운 용적률을 받아준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무례한 우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한 23.9%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당연히 우리가 법적 상한율하고 그다음에 초과 상한율까지 받아서 그만큼 많이 받은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어느 정도 제공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이 사실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고 이제 땅값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그 사업성 보정 개수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그 땅값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평균 땅값에 비해서 낮은 곳은 그만큼 사업성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정 개수를 적용해서 보통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또 혜택을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관리 계획을 내가 면밀히 보니까 이제 법적 상한율, 그다음에 초과 상한, 법적 상한율 다 적용해서 용익률을 주고 세대수를 제공한 것은 확인이 되는데 정작 중요한 그 사업성 보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설계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정확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은 만큼 또 그만큼 가져가 버리는 그게 되면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크게 좋아진다는 어떤 좋아질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한 그 전체 세대수에 대해서 23.9%라는 숫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보정 사업적 보정 개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면 그 부분을 좀 서울시하고 다시 상의해서 우리가 공람 기간에 있어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성 보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성 개수를 좀 적용시켜서 이번 최종 그 심의할 때 그 부분이 정확히 좀 반영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그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과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사업성 보정 개수는 저희 대상지에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성 보정 개수는 주거정비과,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주거정비과는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략주택 공급과입니다. 시의 전략주택 공급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성 보정 개수를 적용하고 말고에 대한 사항은 재개발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저희처럼 가로주택 모아타운으로 진행하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 개수 적용하려면 허용용적률이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 체계에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아예 없고요. 저희는 건너뜁니다. 기본 기준 용적률에서 바로 법적 상한으로 올라가요. 정비 사업은 단계가 있죠. 뭐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법적 상한 이렇게 단계마다 적용하는 게 다른데요. 모아타운은 좀 더 신속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기준 용적률과 바로 법적 상한까지 갈 수 있게끔 좀 더 열어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업성 보정 개수는 저희 사업지랑은 아예 무관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관리 계획에서 28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주민이라면 제일 궁금한 게 LH가 하면 임대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LH가 하면서 뭐 임대주택이 얼마나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먼저 기준
잠시만요. 저희 28페이지 한 번만 열어주시겠어요? 네네. 저희 기준 용적률이 있고요. 용도지역 상향 전이잖아요. 저희 대상지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최고는 한 170%, 160%밖에 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